위안부 피해 여성은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나선 자들이다. 2020년 하버드대 교수 마크 램지어가 태평양 전쟁의 성계약이란 제목의 논문에서 펼친 주장입니다. 일본 극우 세력의 주장과 토시 하나 다르지 않은 궤변에 전 세계적으로 비판이 일었습니다. 납치, 강요 등 일본군 범죄에는 눈을 감았고 제대로 된 증거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학문적으로 엉터리라는 비판과 함께 논문을 철회하라는 요구도 빗발쳤습니다. 난 이 논문을 읽었을 때 참 놀랐습니다. 나는 F학점 줘요. 네. 배경을 설명도 안 하고 또 논리상도 아주 부족한 점이 좀 많다고 생각해요. 이런 논란에도 해당 논문을 게재했던 학술지가 끝내 문제의 논문에 면죄부를 줬습니다. 2년간 재검토를 했지만 논문을 철회하지 않기로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검증 작업을 요청받은 역사학자 6명 중 거부 의사를 밝힌 2명을 뺀 나머지 4명 모두 램지어 논문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사료 해석이 잘못됐고 위안부 피해와 관련한 역사적 합의를 뒤집을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런데도 통계 조작, 위조 같은 윤리적 문제는 없어 논문을 유지하기로 했다는 게 학술지 측의 설명입니다. 학계에서는 당장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우선 검증단의 지적이 무시됐고 중대한 학문적 결함보다 출판사 내부 규정을 앞세웠다는 겁니다. 역사 부정 논자들이 네트워킹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수백 개, 수천 개 공인된 이 성노예제라고 얘기한 논문이 있어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가능하게 한 램지어는 굉장히 소중한 인물이죠. 문제의 논문 저자 램지어는 일본 우익 사이에서 영웅으로 통합니다. 그는 여전히 일본 우익의 주장을 그대로 담은 논문들을 발표하며 계속해서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일본이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천서를 정식으로 다시 제출했습니다. 文化遺産としての素晴らしい価値が評価されますように、国際社会に対して丁寧な説明を行ってまいり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 일본은 작년 2월에도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추천했었습니다. 이 당시엔 유네스코가 미비점을 지적하며 심사를 진행하지 않았는데 이를 수정 보완해 다시 공식 추천서를 프랑스 파리에 세계유산 사무국에 제출한 겁니다. 사도광산은 니가타현의 금광으로 일제강점기 1,500여 명의 조선인들이 강제 동원된 곳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사도광산 유산의 대상 기간을 16세기에서 19세기 중반으로만 한정했습니다. 조선인 강제노역 사실을 의도적으로 감추고 유산의 전체 역사를 외면한 꼼수라는 지적입니다. 우리 외교부는 주한 일본 대사대리를 정부 청사로 불러 항의의 뜻을 전달했고 일본 정부는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韓国を含む関係国との間で引き続き丁寧な議論を行っていき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 일본은 또 다른 강제노역 현장 군함도의 역사도 여전히 왜곡하고 있습니다. 2015년 유네스코가 군함도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면서 조선인 강제노역 사실을 알리는 후속 조치를 권고했지만 일본은 당시 조선인이 일본인과 같은 조건에서 일했으며 노예 노동은 없었다는 억지 주장을 지난달 유네스코에 제출했습니다. 군함도에 이어 사도광산까지 반복되는 일본의 과거사 부정이 현재 해법을 찾느라 고심 중인 강제동원 배상 판결 문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일본의 재무장이 현실화됐습니다. 최소한의 방어만 한다는 일본 평화헌법의 원칙을 깨고 적 본토를 직접 반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기로 했는데요. 5년 뒤면 일본의 방위 예산은 우리의 2배의 규모까지 커져서 세계 3위의 군사 대국이 됩니다. 도쿄에서 현영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이 국가 안보 전략을 전면 개정했습니다. 핵심은 반격 능력입니다. 지금까진 최소한의 방어가 원칙이었지만 이제는 적극적으로 적의 본토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전후 75년 동안 유지된 평화헌법의 전수방위 개념을 개정 절차 없이 사실상 무력화시킨 겁니다. 国家国民を守り抜くとの総理大臣としての使命を断固として果たしていく。 이를 위해 중국 일부, 북한 전역을 노린 사거리 1000km의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기로 했는데 우리나라도 사정권입니다. 또 사거리 1600km인
미국산 토마호크 미사일 500기를 당장 수입하겠다며 내년 예산 2조 원을 확정했습니다. 내년 방위 예산도 사상 최대 규모인 65조 원으로 올해보다 25% 늘렸습니다. 5년 후엔 매년 10조엔, 우리 돈 약 95조 원으로 방위비를 늘리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약 2배로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규모가 됩니다. 여론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 조사에서 일본 국민 68%가 방위력 강화에 찬성했습니다. 今ちょっと世界情勢が不安定なので、やはり自分の国は自分で守るということで、防衛力強化には賛成します。 문제는 재원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법인세, 담배세 등 세금을 올리겠다고 했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なぜこの年末の税制大綱にそういった内容のものを何が何でも入れなければいけないのかということについては私はやはり疑問符をつけざるを得ないという。 무역 적자, 물가 상승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세금을 더 거두겠다는 일본 정부의 방침에 사실상 제동이 걸리면서 언제부터 세금을 더 거둘지는 내년에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을 미뤘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일본이 개정된 국가안보 전략에서도 여전히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함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구마가이 주한 일본 공사를 초치해 삭제를 촉구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